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유럽 문제의 이란산 석유 수입 중단, 국내적으로는 화물연대 파업까지 이어지면서 안팎으로 악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국내 증시는 약세를 이어가면서 나흘째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 오늘 찬바람이 다소 불기는 하지만 무더위 속에 가뭄으로 속 타들어가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또 종목 때문에도 속 타들어가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종목 궁금증 해결하실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문의 주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번호 02-3153-2613번 통해서 문의 주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매수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 밖에 궁금하신 점들, 또 이 종목 사고 싶은데 사도 되는지, 사는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 여러 가지 것들 다 적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월평지점의 홍덕표 과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을 눈여겨봤습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대신증권에서 발간한 파트론입니다. 2012년 2분기 실적도 기대 이상이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인데요. 파트론의 2012년 2분기 실적은 매출 1,795억 원, 영업이익은 172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적 호전 배경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3 및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로 파트론의 카메라 모듈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2012년 3분기 실적도 분기 기준으로 최고치 갱신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파트론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먼저 2012년에 최고의 실적이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7,037억 원, 6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95.5%, 77.3%씩 증가할 전망이며 순이익도 전년 대비 68% 증가한 54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전체 휴대폰 및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면서 파트론의 카메라 모듈과 안테나 매출 확대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할 전망이며 전면용 카메라 모듈 및 안테나는 삼성전자 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면용 카메라 모듈의 매출 증가세는 2013년에도 지속될 전망인데 카메라 모듈 매출은 2012년에 5,5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0.6% 증가하고 2013년에는 6,707억 원으로 20.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세가 높은 가운데 200만 화소급 전면용 카메라 모듈 채택 비중이 증가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요인은 애플의 차기 제품인 아이폰 5가 3G망에서 페이스타임 기능을 부여할 예정인데 종전에 와이파이 지역 내에서만 페이스타임이 가능했지만 2012년 4분기 이후부터는 3G망에 연동되므로 장소의 제한성이 소멸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페이스타임의 활용 횟수가 증가하게 되면 점차 휴대폰 제조업체는 전면용 카메라 모듈의 화소수를 300만 급으로 상향하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별화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신증권에서는 2012년 영업이익 상향과 카메라 모듈 시장 확대에 대한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파트론의 목표주가 18,000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제일모직입니다. 전자재료 제2의 전성시대가 시작되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제일모직의 주가 상승에 가장 중요한 전자재료 부분의 수익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OLED 관련 신제품뿐만 아니라 편광필름 및 신사업 관련 매출도 기대되기 때문에 전자재료 부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높아져 제일모직의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매크로 불안감으로 인한 화학제품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자재료 부분의 실적 개선폭이 예상보다 커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제일모직의 전체 실적에 대한 전망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일모직의 2분기 전자재료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전분기 11.6% 대비 1% 개선된 12.5%로 예상되며 2분기 전자재료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12%를 넘는 것은 2008년 3분기 이후 처음이고 한국투자증권의 기존 전망치인 11.2%보다도 높습니다. 1분기 배당 수익을 제외한 영업이익률이 10%였던 점을 고려하면 영업이익률 개선폭이 2%를 넘는 것입니다. 영업이익률 개선이 예상보다 빠른 이유는 수익성 높은 반도체 소재의 지속적인 매출 증가와 편광필름 사업의 수익 개선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분기 엔화 약세에 힘입어 큰 폭으로 줄어들었던 편광필름 적자폭이 엔화가 소폭 강세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56억에서 2분기 14억 원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엔화 강세와 더불어 달러 강세가 나타나 매출액 증가에 기여하였고 수율 및 제품 믹스 개선이 지속됐기 때문인데
하반기에는 중소형 OLED 평광 필름과 태블릿 PC용 평광 필름 등 신제품 출시를 통한 가동률 상승 및 매출 증가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제일모직의 목표주가 13만 5천 원 제시하였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하이투자증권에서 발간한 현대미포조선입니다. 2분기 실적 개선 및 LPG를 중심으로 단기 수주 증가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현대미포조선의 1분기 인도 선박은 대부분이 2010년에 수주한 저성가의 벌크 선박으로 1분기 영업이익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나 2분기에는 이러한 벌크 선박의 인도 척수 감소와 환율 강세 및 후판 가격 인하 효과로 인해 조선 픽3와는 달리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됩니다.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510억 수준으로 예상되며 현대미포조선의 영업이익 기준 이익 추세는 이미 1분기에 바닥을 찍고 저가의 벌크 선박 인도 물량 감소로 인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대미포조선은 올해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PCTC를 수주하면서 약 11.5억 불의 신규 수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중소형 조선소의 가격 경쟁에 치열했던 PC 선박의 수주보다는 수익성을 고려한 PCTC와 LPG 선박을 중점으로 수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PCTC 시황은 2009년 선제적인 폐선의 증가로 선복 과잉 이슈가 적고 LPG 선박은 운임 강세로 시장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아 선박 발주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으며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경쟁력을 확보한 PC 선박의 경우에는 발주 문의가 많지만 성과를 낮춘 경쟁사들이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미포조선은 7월까지 PCTC와 LPG 선박의 옵션 계약을 통하여 수익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수주 계획인 32억 불 달성을 위하여 하반기에는 좀 더 공격적인 영업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세계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경기 민감주에 속하는 조선주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재무적 안정성과 포스코와 KCC 등 매각 가능한 우량 주식의 보유로 상선 시장의 불황을 가장 잘 견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의 주가 수준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력적인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목표 주가 19만 7천 원 제시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파트론, 제일모직, 현대미포조선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홍덕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SN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샘플러스 정태식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중앙경제연구원 남은호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상담 요청해 주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지금 화면 아래로 나가고 있는 번호죠. 023153-2613번 통해서 전화 연결해 주실 수가 있고요. 또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여러 궁금증들 자세히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부터 한 통 받아볼 텐데요.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지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부산중공업이요. 두산중공업이요.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62,000원에 비중은 20%요. 62,000원에 20% 정도 들고 계세요. 예, 금년도 매수하셨어요? 예,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네요. 예,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이거 좀 빠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려는지요?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매수가 올 때까지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이런 점들이 궁금하세요. 예, 혹시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예, 아, 그러시고요. 예, 지금 주식이 두산중공업에 20%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현금 비중은 얼마나 되십니까? 현금 비중이 한 20% 됩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 한 60% 정도는 또 다른 종목에 들어가 계시고요. 예, 주식 비중이 지금 꽤 높으신 편인데요. 두산중공업 말고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좀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좀 난 것도 있고, 안 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목 중에 지금 가장 크게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이 두산중공업이세요?
아니, 저, 도성입니다. 효성이요. 예, 예, 오늘은 두산중공업 문의 받고 싶어서 이렇게 연결을 하신 거잖아요. 예,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십니까? 예, 예, 기다리실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러면 저희가 목표가와 손절가 함께 좀 중장기적으로 봐드릴 거고요. 예, 예,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한지도 함께 여쭤봐 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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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걱정되는 종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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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태식 전문가님. 예. 자, 두산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대가 뭐 62,000원인데 참 그 자리가 참 애매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보면은 지지라인인데 그 자리가 깨졌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좀 흘러내린 걸로 보고 있고요. 자, 두산중공업은 뭐 원전 불확실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가 수주에 대한 어떤 실적 악화 뭐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좀 주가가 빠졌습니다만은 현재 위치는 충분히 조정받을 만큼 받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차트를 놓고 보더라도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8월달, 9월달, 10월달에 저점을 형성했던 자리에서 이번에도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위치는 저점이 충분히 저점이 확인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이 62,000원이라면은 현 위치는 뭐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올해 수주가 지금 분석기관들의 분석에 의하면 12조 정도로 상당히 수주가 올해 늘어날 거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앞으로 주가 상승을 견인할 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만 그 현재 가격이 54,000원 원질인데 뭐 이런 자리라든가 또 5만 4,000원 밑에라든가 이런 데는 좀 추가적으로 지분을 좀 비중을 늘려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이 64,000원인데 64,000원대는 그 매물대가 좀 강합니다. 때문에 64,000원에서 한번 팔아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서 재매수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재 위치는 추가 매수 가능하고 64,000원이 아니라 62,000원이죠. 예. 62,000원대가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강합니다. 때문에 62,000원에서 한번 잘라 주시고 그 다음에 재차 밑으로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때 저가에 다시 한번 매수해서 그 다음에는 충분히 좀 가져간다면은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추가 매수 가능 62,000원 일단 단기 매도 그 다음에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재매수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태식 전문가께서는 두산중공업이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자리에서 추가로 더 사셔서 그러면 이제 매수 가격이 좀 낮춰지는 거잖아요. 그 가격대 왔을 때 한번 파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면 두산중공업으로 수익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화부터 한 통 받아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아바코가 방송 시작하자마자 들어와 있는데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바코를 8,300원에 15% 들고 계시고요. 매도가 알고 싶고 또 손절가도 알고 싶습니다. 답답하다고 하셨는데요. 봐주십시오. 예, 아바코 8,300원에 매수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7,270원이니까요. 상당히 좀 마음고생이 좀 심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바코는요, 이 LCD용 그 스포터 생산업체인데 이 LG 디스플레이에서 현재 지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LG 디스플레이에 투자가 늘어난다면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기업의 실적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이 아바코란 종목은 따로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시면은요, 아바코의 전체적인 흐름 모습이 이러한 모양이고요. LG 디스플레이를 보면 역시 유사한 형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아바코는 우선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 OLED에 관련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늘리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이제 크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의 투자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LG 디스플레이의 향후 전망이 좋아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와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LCD 패널 가격 자체가 바닥에서 조금씩 상승해 나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LG 디스플레이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2, 4분기 내, 즉 6월이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7월, 8월까지 넘어가는 기간 동안에는
좀 더 좀 큰 폭의 수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7,270원 현 구간에서는요, 다소 기술적으로는 좀 밀려 있는 부분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5월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매수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의 리스크 때문에 좀 미끄러져 내려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소 좀 주식의 어떤 주가는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아서 이제 굳이 손절매 라인을 설정을 한다면 현 가격에서 대략적으로 한 2, 3% 정도 더 내려가는 7,000원을 하회하는 구간에서는 매수 가격이 8,300원이다 보니까 물량을 좀 축소하시는 것 쪽으로 전해드리고요. 반면 시장의 지수 자체가 좀 바닥이라고 보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LG 디스플레이와 아바코의 동시적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 한 8,500원 선, 8,500원에서 9,000원까지의 흐름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일단 8,3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요. 추가적으로 급락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좀 더 보유하셨다가 일단 단기적으로 1차는 8,500원에서 9,000원 라인에서 한번 떨고 내고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바코는 LG 디스플레이와 흐름을 같이 한다, 주가 흐름을 같이 봐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일단은 아바코 7,000원 깨지지 않는다면 매수한 가격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7,000원이 붕괴된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번에 또 종목 보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비트컴퓨터인데요. 850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어요. 사신 가격이 7,590원 30%십니다. 단기 목표가가 알고 싶으시다고요? 사당동에서 보내셨네요. 예, 비트컴퓨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그 대선 테마락에서 주가가 급등나가는 종목이 많이 있는데요. 규제 당국에서 지금 감독 당국에서 대선 테마를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선 테마는 실적이라기보다는 테마라는 어떤 그 테마라는 테마를 가면을 쓰고 주가가 요즘에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시장 성장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작년에 보면은 11월 달에 급등한 이후에 지금 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은 받았고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걸로 봅니다만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테마주는 특히 조심을 하시고 반등이 나왔을 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언제 또 규제 당국에서 또 규제를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반등 시 일단은 매도를 하자, 그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목표가로 보면은 8,100원 정도가 상당히 강력한 매물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직전에 고점을 형성했던 이 자리에서 올라오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고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테마주는 테마주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비트컴퓨터 봤고요. 이번에 두 번째 전화를 연결해 볼 텐데요.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목소리가 굉장히 우렁차십니다. 예, 최근에 좀 수익을 보고 계신가요? 예, 좀 돈 좀 버셨어요? 잘 안 들리는데요. 지금 제 목소리 잘 안 들리세요? 들립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은 최근에 돈을 좀 많이 버셨습니까? 못 벌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예, 지금 장이 좀 많이 빠져서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오늘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이렇게 속을 썩이십니까? 메리츠 종금증권이요. 증권주 들고 계세요? 네, 메리츠 종금증권이요. 시청자님 얼마에 사셨어요? 액면 분할하기 전에 샀거든요. 액면 분할하기 전에요. 네, 예, 얼마에 사셨습니까? 1,550원이요. 1,550원이요? 네, 예, 지금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50%요. 50%요? 네, 우리 시청자님 한 번에 이렇게 50% 분량을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요, 두 번에 나눠서 샀어요. 나눠서 사셨어요? 네, 시청자님,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증권주 매수를 할 때 보통 네. 좀 이게 몸집이 큰 대우증권이라든지 삼성증권 같은 종목들을 많이 보시는데 메리츠 종금증권을 사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샀어요. 그냥 사셨어요? 네, 종목은 보통 어떻게 고르세요? 신문 같은 거 보고 삽니다. 그러세요? 네, 공부를 그럼 많이 하시는 편이시군요.
네. 예, 메리츠 종금증권 들고 계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2년 정도 되셨어요. 네. 예, 굉장히 뚝심이 있으십니다. 네? 뚝심이 있으시다고 제 목소리가 잘 안 뚝심이 들리시나 있다고요? 봐요. 예. 우리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말고요. 다른 네. 종목도 혹시 포트에 담겨 있으세요? 다른 종목이요? 예. 예, 있어요. 어떤 종목 있으세요? 전북은행이요. 전북은행이요? 네. 예, 금융 쪽 종목들이 좀 있으시네요. 네. 전북은행 말고 다른 종목도 있으십니까? 네, 있어요. 어떤 종목 있으세요? 동부증권요. 동부증권이요. 네. 예, 뭐 증권주 금융 쪽으로만 쏠려 있어서 시장이 빠지거나 오르거나 했을 때 한꺼번에 떨어지거나 오를 가망성이 있는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예,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전문가님이 우리 시청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또 진단을 다르게 짜주실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네. 예, 이제 진단을 받아볼 텐데요. 가장 궁금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메리츠증권하고요. 예. 전북은행이요. 메리츠 종금증권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시겠죠? 네, 한 2년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랐는지 모르겠네요. 아, 시간적인 여유는 시간은 좀 여유 있으시고요. 있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기업이 탄탄한지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지 또 수급적으로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등등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 저 배당을 75원 해줬거든요, 올해. 예. 작년에는 40원 해주다가 예. 그래서 회사가 돈을 좀 벌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손이익이 주당 175원이래요. 예, 굉장하네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배당액이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셨고요. 네.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가 많이 안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남은우 원장님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네. 예, 잘 들어보십시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메리츠 종금증권을 약 50%를 보유하고 계시네요. 매수 가격이 1,550원이니까요. 현재 가격이 781원입니다. 약 50% 하락해서 마음에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인데요. 그러나 이 장기적인 전망을 두고 투자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현재의 가격이 별로 연연치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전북은행이라든지 또 동부증권 등의 이 금융주를 굉장히 선호하시고 계신데요. 일단 금융주는 현재가 가장 힘든 구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따라서 뭐 마냥 이 금융주가 항상 안 좋게 뭐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의 우리나라 지수 대비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도 또한 이 증권주라든지 은행주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은요, 이 증권주의 어떤 특징을 우리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증권주는 거래대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거래대금은 이 종합주가지수의 지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즉, 지수가 올라간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좀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증시로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될 것이고요. 그 속에서 이제 새로운 상품들과 그리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일단 증권업의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되는 것이거든요. 여튼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형 증권주를 좋아하시는데, 일단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메리츠 종금증권을 사셨다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펀더멘탈 가치를 보고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배당금 한 40원에서 올해 75원, 배당 수익률, 시가 배당률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물론 올해 상위 아마 랭킹 한 5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산업이 제일 컸었고요. 외환은행이 제일 컸다면 이 메리츠 종금증권도 이번에 굉장히 컸고요. 향후 이 배당금은 상당히 좀 커질 가능성이 많고요. 현재 이익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이익으로 본다면 현재 주당 순이익에 대한 퍼만 보더라도 5배수, 삼성증권의 퍼가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절대적인 저평가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ABS 자산유동화 증권이라든지 회사채 매입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순자산 비율이 상당히 좀 떨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전체적인 증권 업종의 어떤 그 수급 자체가 좀 악화되었던 부분 때문에 현재는 이 781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만은요, 가격으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을 좀 두시고 시장의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될 것이고요. 뭐 시간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계속적인 보유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절매는 뭐 하실 필요가 없겠지만은 차후에 많은 기간을 두고 뭐 본전의 가격이 왔다든가 할 경우에는요, 궁극적으로는 이 이제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좀 바람직한 투자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조금의 어떤 실력이 있다면 롤링을 좀 해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저항이 될 수 있는 금액은 한 900원대 정도 저항이 될 수가 있는데요. 900원 정도에 오면은 일정 부분을 조금 팔았다가 다시 뭐 8,000원권에서 좀 더 다시 재매수를 한다면 800원이요. 800원권에서 재매수를 한다면 한 10%의 물량을 늘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일정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롤링을 좀 해주는, 그래서 이번 3월달 같은 경우에는 946원 정도에는 900원대 이상에서는 물량을 조금 줄여주고 재매수를 했으면 좀 더 좋을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물량을 조금씩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좀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빨리 쟁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남은우 원장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봐드렸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을 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한 종목 골라보죠. 와토스 코리아 들어와 있네요. 9,560원에 사셨고요. 비중을 35% 실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시라고요. 9463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봐드릴게요. 예, 와터스 코리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회사는 상당히 좋습니다. 뭐 재무 구조도 상당히 양호하고, 지금 보면은 와터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택 경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양변기 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주택 경기가 침체를 거듭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좀 반등이 나올 시점도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와터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조정이 지금 끝나고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또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9,000원대가 매물대가 상당히 강합니다. 앞전에 보면은 9,000원대에서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면 9,000원 언저리에서 한번 매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해서 한 9,000원 돌파를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9,000원 오면은 일단은 매도를, 좀 이익은 아니지만은 손절을 좀 짧게 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매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와토스 코리아 매수한 가격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9,000원까지는 올 수 있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봐드렸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코라오 홀딩스 봅니다. 13,000원에 30% 들고 계시고 목표 깔고 싶으시다고요. 8233님께서 문의를 하셨네요. 예, 코라오 홀딩스 13,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참 매수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이 라오스 시장에서의 자동차 유통 시장에서 1위인데요. 일단 라오스라는 국가의 성장률 자체가 연평균 성장률이 한 7.5% 되고 있고요. 참 안착을 잘한 기업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동차 시장에 라오스는 거의 초입이거든요. 라오스에 붙어 있는 베트남과 그리고 캄보디아, 그리고 최근 이제 본격적인 개방이 가속화될 미얀마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 증권사들과 이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이 종목이 태어나서 어려움을 겪지 않은 가운데 계속적인 상승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무한질주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선매도를 하기보다는 일정한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걸 보고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으로는요, 목표가는 없습니다. 상당히 좀 높게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다만 만약에 이제 일정한 가격의 조정이 들어온다면 20일 이동평균선 현재 가격으로는 이제 13,000원인데 13,000원을 쉽게 깨고 내려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한번 슈팅을 기대를 해보시고요. 좀 더 보유하셨다가 한 다음 달 정도 이후에 다시 한번 저희 센TV 문의하시면 좀 더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겠나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예, 잘 사셨답니다. 코라오 홀딩스 목표가를 정해주신 건 아니니까요. 조금 더 길게 들고 가 보십시오. 분명히 수익이 더 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전화 한 통 받아볼게요. 세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앵커님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는 윌비스요. 윌비스 들고 계세요? 네. 예, 윌비스가 오늘 종가가 2,380원인데요. 얼마에 사셨습니까? 네, 2,960원에 20%요. 2,960원에 20%요?
네네. 예, 우리 시청자님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번 주 저희 상한가 갈 때 팔고요. 예. 그날 그 다음 날 내렸을 때 들어갔어요. 이번 주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지난주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 상한가 갔었어요. 오전에. 예. 그때 팔고 조금 조정 또 나올 때 그 다음 날 들어갔어요. 시청자님, 네. 매수한 가격이요. 네. 2,960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맞다. 2,260원인가 그래요. 2,260원이요? 네네. 예, 네. 2,960원 윌비스가 간 적이 없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요. 지난 월요일에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그 네네. 다음날 주가가 좀 빠졌는데 그날 매수를 하신 것 네네. 같습니다. 네네. 그럼 시청자님, 네. 그날 상한가 갔을 때 일단 팔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수익을 보신 거군요. 네네. 예, 윌비스를 자주 공략을 하시나 봐요. 네, 주로 요것만 하고 있어요. 예, 손실 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손실 좀 한번 봤는데요. 예. 그 다음부터 잘 되더라고요. 우리 그래서, 시청자님이 이렇게 윌비스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기 일자리에 그 창출 그걸로 해서 좀 잘 될 것 같아서요. 예. 네, 그리고 뭐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여러모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있어요. 예, 이렇게 뭐 자기와 궁합이 잘 맞는 종목들이 간혹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한 번 실수해서 손실 많이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예, 좀 진단을 봐야 할 텐데요. 2,260원에 20% 들고 계시다고요? 네, 네, 네. 예, 우리 시청자님 그럼 좀 단기로 대응을 하시는 겁니까? 짧게 보시나요? 요게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예. 급등했다가는 또 그 다음 날 또 조정 오고 좀 그런 흐름이 있어서요. 예. 들어갔다 나갔다 좀 그런 식으로 해보고 싶어서요. 예, 이 종목 정태식 전문가께 여쭤볼 텐데 그럼 네네. 목표가와 손절가를 정해드리면 될까요? 네, 그럼 고맙죠. 예, 그럼 짧게 보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진단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윌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하고 또 연관이 있죠. 예, 경찰 학원하고 공무원 학원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이 대선 주자들의 뭐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1,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윌비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교육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OEM으로 옷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웰마트라든가 타켓에 미국이죠. 그쪽으로 지금 대량으로 옷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또 어떤 수익성을 계속 지금 지속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윌비스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주가 수준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 이유는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이번에 4월달, 5월달에 바닥을 쌍바닥이라고 약 두 번에 걸쳐서 바닥을 쳤다고 해서 쌍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00일선에서 쌍바닥이 나오면서 직전 매물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시청자님께서 너무나 단기적으로 뭐 이익을 사고 팔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주식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사고 팔아가지고 매번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때문에 일단 가져갔을 때는 목표가를 향해서 꾸준하게 좀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을 권해드리겠고 너무 단기적인 시각은 결국은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져간다 하면은 직전 고점이 2,700원대인데요. 이 2,700원대를 돌파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으나 2,700원대에 또 매물대도 거래가 많이 터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2,7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으로 좀 보유 물량을 일정 부분 한 반절 정도라도 이익을 실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이익에 대한 일정 부분 이익을 실현하게 되게 되면은 나머지 비중을 여유 있게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직전 고점에서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일단은 반절 이익을 실현하고 그 다음에 반절을 지켜보면서 밑으로 내려서 재매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여의치 않으면은 그 물량도 전체 매도를 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이런
어떤 보면은 매매를 하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6547님께서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호남석유 봐드릴게요. 호남석유 27만 7천 원에 20% 가지고 계시고요. 목표가 알고 싶고 또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을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란산 석유 수입 중단으로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기사들도 나오던데요. 함께 좀 봐주세요. 예, 호남석유 27만 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23만 원대니까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2, 4분기 실적이 이 석유화학 업체들은 굉장히 안 좋게 나온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항상 이러한 전망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된 상태에서는 그 전망은 이미 2, 4분기가 지나가면 일단 악재의 소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석유화학 업체의 이 3, 4분기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아무래도 정제 마진 부분이 이제 개선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요건은요, 유가의 상승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차트를 보면서 우선 유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서부 텍사스 중길유 WTI의 그 흐름인데요. 이 흐름 본다면 지난번 2008년에 형성되었던 146달러에서 최저가 31달러의 그 상황에서의 피보나치 되돌림을 우리가 설정을 했을 때 현 가격의 77달러 부근은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어떤 하나의 지지점인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달에 중국에서의 이 석유 수입량 급증과 이란산 지금 이제 제재 이런 부분들은요, 결국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2, 4분기가 유가의 급락이 가장 컸다면 3, 4분기는 유가의 상승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니까 이제 이 호남석유의 차트를 통해서 본다면 지금 현 가격은 거의 바닥권에 진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만 이 그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도요, 2008년에 32,000원 하던 주가가 우리 2년 만에 2011년 47만 원이니까 약 20배, 15배 정도의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나온다면 반등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지 또 추가적인 재상승으로 돌아가기에는 이 어떤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궁금해하신 부분에 대해서 22만 원을 깨지 않는 구간에서는요, 22만 원대, 즉 현 가격보다 좀 떨어지는 22만 원대라면 일정 부분 추가 매수도 가능한 영역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2, 4분기를 이제 지났기 때문에 3, 4분기까지 좀 한 3개월 정도의 목표치를 본다면 약 30만 원권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3, 4분기는 2, 4분기보다는 훨씬 더 좀 더 나은 실적이나 그리고 모멘텀이 생길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쳐 드리는 이 부분 28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3, 4분기의 목표치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길게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손절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조금만 더 버텨보십시오. 호남석유 봐드렸습니다. 이번에 풍산 보겠습니다. 풍산을 28,85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손절매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더 해도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습니다. 비중이 10%시니까 더 사고 싶은 욕심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풍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위치는 충분히 가격이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나, 뭐 이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뭐 풍산은 기본적으로 방산이라든가 자동차 소재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풍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가격이 보면은 그 돈가격, 국제 돈가격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돈 가격이 올라가면은 풍산 주가가 올라가고, 돈 가격이 떨어지면은 풍산 주가가 힘을 못 받는, 여태까지 보면은 뭐 그런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세계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국제 돈 가격이 상당히 지금 많이 좀 뭐 밀렸습니다. 그 바람에 풍산도 요 근래에 주가가 어떤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풍산 같은 경우에 여러 번 걸쳐서 작년에 저점을 형성했던 자리를 더 이상 깨질 않고 바닥에서 나오는 걸로 봐서는 바닥은 거의 좀 이제는 뭐 다진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또 풍산 같은 경우에 역대적으로 보면은 PBR이 한 0.8배가 최하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PBR 수준이 0.8배이기 때문에 거의 뭐 보면은 저점이 아닌가, 이런 판단도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강한 상승은 아무래도
국제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고 또 돈가격도 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강한 상승보다는 단기적인 상승을 이용을 해서 일단은 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권해드리겠고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하시고 또 빠진다면은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려서 더 사셔가지고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해서 일단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풍산받고요.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걱정되실 만한 종목인데요. 미디어플렉스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봐드릴게요. 미디어플렉스는 7322님께서 문의를 하셨고 사신 가격이 1,550원, 비중이 20%신데요. 단기적으로 매도 깔고 싶으시다고 하십니다. 예, 1,5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410원이고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세상으로 본다면 현재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한 3%에서 4%만 밀려 내려가면 즉 2012년에 형성되었던 추세 자체가 붕괴되는 이 선이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 1350원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1350원을 깨고 내려갔을 경우는 물량을 축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영화 배급사의 이번 여름 시즌에 어떤 그 배급을 하려고 하는 영화들이 대부분 히트작이 될 가능성이 높은 영화들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1,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흑자 전환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재료를 앞으로 둔 재료를 앞세워서 현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는 선에서 방어가 될 가능성도 꽤 큰 것 같습니다. 따라서 1350원만 방어를 해준다면 종가상으로요. 방어를 해준다면 재상승이 나와서 한 1550원의 1차 그리고 2차 1700원 라인까지는 재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적으로 설정하시면 1350원을 종가상으로 깨고 내려간다면 점진적으로 물량을 줄이는 타이밍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지가 된다면 1550원을 1차 그리고 2차 목표치는 1700원이니까요.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름을 나실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 부품주라고 볼 수 있겠죠. 세종공업 봐드립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3,800원이시고 오늘 종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고요. 30%를 들고 계시는데요. 0279님의 종목 지금 봐드릴게요. 예, 세종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현대차 협력업체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1사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외상으로 1사분기 실적이 의외로 좋게 나오면서 일단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현대차가 중국에 또 3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물량이 또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은 자동차 부품주들은 그동안 그 완성차 업체에 비해서 요 근래 하락 이후에 반등이 좀 약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가 현재 세계 시장에서 계속 성과를 내고 있고 현재 보면은 어찌됐든 점유율을 지금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꾸준하게 늘리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표상으로도 보면은 세종공업은 바닥을 치지 않았나. 단기간에 보면은 지루한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상향의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면은 14,300원, 200원짜리가 강력한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뚫어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요. 이 매물대를 뚫는다면은 충분히 한 16,000원짜리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14,000원 매물대를 일단 돌파하는 흐름이 좀 필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14,0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밀린다 그러면은 박스권 매매로서 한 12,000원 정도가 박스권에서 하단입니다. 그래서 12,000원짜리는 충분히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비중을 좀 늘리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시고 올 걸 권해드리겠고요. 올라온다면은 15,000원 이상에서 일단은 이익을 또 실현해주고 밑에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나가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현대차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지금 봐드릴게요. 현대차 문의하신 분 8466님이시고요. 사신 가격이 23만 6,100원이십니다. 비중이 10%로 많지 않아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할까 하는데 괜찮은지를 여쭤보셨어요. 남은 원장님. 예, 현대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주도주였는데 삼성전자가 최근 주가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현대차로 상당히 좀 많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현대차는 무엇보다도 이제 세계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되다 보니까 세계의 점유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현대차의 미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중국의 점유율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차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면 틀림이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좀 리스크가 지금 생성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본 엔화의 약세를 들 수가 있겠네요. 일본의 중앙은행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N 약세를 이제 그 N 약세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기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N 약세가 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면 미국 시장에서의 일본 차와의 경쟁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지만 점진적인 N 약세는 크게 리스크는 좀 크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급격한 N 약세가 생성되었을 때만 현대차가 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따라서 현재로서는 아직은 큰 문제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 현대차의 주가는 아직도 계속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러한 상승을 보인 종목들은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절대 주도주는 한 번에 죽지 않는다. 예. 따라서 쌍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두 번의 시세 또는 삼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헤드앤숄더 모형이 나와야지만 시세가 종료되는 것이지 현재는 아직까지 그 모형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는 결코 부담스러운 주가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매수를 한 다음에 좀 중기적인 흐름을 보면서 체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여서 한 20% 내외 정도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예, 현대차는 지금 시점에서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이셨고요. 이번에 온세텔레콤 봐드릴 텐데 여러 번 문의를 하셨는데 한 번도 상담이 안 됐다고 하시네요. 지금 봐드리겠습니다. 온세텔레콤 499원에 10%를 사셨습니다. 이 종목 봐드릴게요. 7975님께서 문의를 하셨어요. 예, 온세텔레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요즘에 가상이동통신망 시장이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측면이 있죠. 4월 달에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5월 달부터 주가가 일단은 빠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가상이동통신망 시장은 현재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가입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온세텔레콤의 수혜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조정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 저가주는 항상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이 큽니다.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일단은 그 매물대가 앞전에 거래가 터지면서 웃거리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한 550원 정도 되는데 이 자리는 매물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단기적으로 또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550원 정도, 500원 이상에서 550원 정도 일단은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이익을 실현해주고 그 다음에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종목 더 볼게요. 이수화학입니다. 21,700원에 비중이 많으세요. 80%를 가지고 계신데요. 2768님의 종목입니다. 좀 간략히 볼까요? 네. 이수화학 일단 비중이 너무 큽니다. 21,700원에 80%. 한 종목에 굉장히 비중을 높이 가져가기 위해서는요, 실적이 좋은 종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1, 4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자회사 부분도 있겠지만은요, 일단 실적이 안 좋게 나타난 기업들은 물량을 좀 줄이셔야 되고요.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은 일정 부분의 바닥권 횡보가 나타났었는데요. 횡보가 나타났었는데 이 구간 동안은 충분히 이 수급이 좀 받쳐졌던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대거 매도를 했거든요. 이거 하나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동안에 기관이 매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이 대량 물량이 나왔을 시점부터는요, 가격이 굉장히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수화학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좀 많이 줄였음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가격은 반등이 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를 기대하기 전에요. 일단은 매수가 근처에서 물량을 최대한 좀 줄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센투자플러스 열심히 달려봤는데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센플러스의 정태식 전문위원, 또 중앙경제연구원 남은우 원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이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